영어는 명사다. 명사라면요,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어휘력 해결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해결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해결됩니다. 명사를 형용사, 전치사로 수식하는 영어 공식 하나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당신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포부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어려운 얘기를 명사의 힘으로 가볍게 풀어보자는 거죠. 실제로 저와 코칭하셨던 학생분의 3개의 샘플을 갖고 왔고요. 저는 5년이나 10년 안에 이 회사에 굉장히 유능한 호텔리어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고객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주구절절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진짜 명사의 힘으로 쉬운 단어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요? 네, 명사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죠? 호텔리어. 호텔리어는 호텔리어인데 전치사로 수식 가볼게요. Within this company. 이 회사의 어떤 호텔리어? An excellent hotelier. 너무 쉽네. 이게 자기 퍼블에 무슨 근거로?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전치사로 가볼게요. To different guests. 다양한 게스트에게 주는 어떤 서비스? 여기가 different니까 customized service to different guests. 다양한 고객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 그럴듯한데? 그것만 갖고 네가 과연 엑셀런트한 호텔리어가 되겠어? 뭔가 나오겠죠? 이 outstanding 하면서 different한 서비스가 어떻다? 어떤 명사가 들어오냐면요, 넘버야, 넘버. 넘버가 a huge number가 될 거예요. 이번에 형용사를 먼저 수식했네요. 어떤 huge number of loyal customer and thank you card. 저는요, 엄청나게 많은 땡큐 카드를 받을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로열 커스터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엑셀런트한 호텔리어가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명사구만으로도 메시지 전달은 명확해요. 이렇게 잡은 명사구로 우리가 편안하게 스피킹을 해볼게요. I'll be an excellent hotelier within this company. My outstanding service to different guests is the key. My service will customize to each of them. Over the 5 years, I will gain lots of thank you card from them and I will have a lots of loyal customer who are satisfied by me. 아까 그 명사구에 담아놨던 단어를 명확하게만 인지하고 있다면 그 단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스피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Hotelier, service, number. 이 알맹이만 명확하게 갖고 있다면 매번 다양하게 말하겠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 자, 두 번째 샘플 갈게요. 다음 분은요, 신사업에 투입되는 분이었거든요. 신사업하면 일단 일이 많을 거니까 저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사를 중심으로 움직여봐야 돼요.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work이요, work. 근데 어떤 work? 전치사 갈게요. in a new business. 새로운 비즈니스인데 이걸 정확히 좀 설명하자면 newly launched, newly extended. 그죠? 새롭게 확장된 비즈니스에서의 work이 어때야 된다? 너무 뻔하죠? hard work. 근데 하드워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헌신, commitment. 자, 이런 단어로 하나 바꿔주면 돼요. Hard, commitment in a newly extended business. 열심히 일해서 제가 그 새로운 사업이니까 그 모든 거를 파악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디테일 나와야겠네요. 디테일. 근데 디테일 about this business가 맞는데 아까 나왔던 단어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면 어디에 디테일을 알게 되는 거냐면 about all the steps or processes of this new business. 아, 그 새로운 신사업에 있어서의 모든 스텝이나 스테이지나 프로세스에 디테일이 있는데 그럼 이 디테일에 어떤 형용사를 붙여야겠냐는 거죠? 별거 없어요. Every detail 하면 되지 뭐. Every detail in all steps or processes of this new business. 이 디테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 명사가 좀 있긴 있거든요. 어떤 디테일이냐? 5년이나 10년 안에 그 디테일을 해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Every detailed guideline or manual regarding all tasks in this new business. 계속 명사를 기준으로 전치사, 수식, 형용사를 계속 부연하다 보면 새로운 단어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들이 조금 더 부연될 수 있다는 것. 열심히 일해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겠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이드라인 만들면 뭐가 되냐면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죠. 어떤 파운데이션? For the next stage. 뭔가 비즈니스를 열었으면 그거를 기반으로 다음으로 가야 될 플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foundation for the next stage. 또는요, 이런 next stage를요, 이렇게 점프업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은 leap이에요, leap. 껑충 뛰는 느낌. 그래서 for the next leap or next stage. 그러면 이 파운데이션 어때야겠어요? concrete foundation. 다 아는 중학 영단어인데 이 조합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명사를 전치사로 수식해본 후에 상황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이 전치사와 형용사 간의 그런 의미적인 호응을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면 내가 아는 단어에서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한국말을 이미 가지고는요 이렇게 연습할 수 없고요. 한국말을 잠시 내려놓고 얘를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아는 어떤 단어로 수식하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절대로 내가 한국말을 가지고 이 구조에 담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try예요, try. tries라고 하면 되는데 약간 난이도 있는 단어를 올려보면 attempt, 시도죠, 시도. 이분은 실제로 브랜드 매니저였거든요. 그래서 in different categories. 새로운 카테고리 안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겠다는 건데 근데 이 attempt 앞에 뭘 붙였냐면요. continuous. 끊임없이 계속 자기는 시도를 해볼 거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자꾸 시도를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나오는 명사는 아이템이었어요. 브랜드 매니저니까 뭔가 아이템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명확하게 있었어요. For women이었는데 in their 20s. 20대를 타겟으로 한 자기 무언가의 아이템을 찾을 건데 찾아서 이걸 어떻게 만들 거야? 그랬더니 must have item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단어죠? A must have item for women in their 20s. 저는요 되게 다양한 필드 카테고리에서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잡아낼 거냐면요. 아이템은 아이템인데 20대에 있는 여성들을 타겟하는 must have 아이템을 찾아낼 거라는 거죠. 찾아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브랜드 매니저니까 당연히 브랜드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죠. 브랜드 in this company. 이 회사에 어떤 브랜드를 주겠다고 했어요. 어떤 브랜드면 좋을까요? 뭐 뉴 브랜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가벼운 단어로 해도 되지만 경영 쪽의 단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캐시카우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가장 돈을 많이 가져오는 브랜드로 키워내겠습니다. A cash cow brand in this company. 그게 실제로 일어나든 아니든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홀릴 수 있다는 거죠. 영어 면접은요 굉장히 짧아요. 짧은 시간 안에 원어민이 설득당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사를 중심으로 전치사, 형용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명사를 중심으로 전치사, 형용사를 잡아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단어들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뼈대였죠? attempt였죠? 아이템이었죠? 브랜드였죠. 이 명사 3개를 끼고 도는 디테일을 잘 기억하시는 후에 스피킹 한다면 Once I joined this company, I'll take lots of attempts. This attempt will target different categories. But I will never stop. continue가 never stop으로 바뀔 수 있겠죠? Then I will find item. This item will attract lots of women in their 20s. And all of them want to have this one. must have가 들어오면서 이게 편안하게 다른 문장으로 활용이 되겠네요. So, I'll make a new brand. Then this brand will become a cash cow in this company.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메시지가 명확해요. 이렇게 스피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명사를 구체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I라는 맥락을 많이 쓰지 않아요. 앞문장에 활용한 단어를 대명사로 연결하는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스킬을 쓰고 있는데 문장을 문단으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대명사 연습은 위에 링크 걸어놨죠? Let's speak with me 스텔라와 함께 영어식 말하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연습해 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영어는 명사다. 명사하면 어려운 단어 없이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내가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요. Introduce yourself.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라는 이 부분 여러분과 함께 연습할 거고요. 특히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인사말과 끝맺은 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를 형용사와 전치사로 연습하는 그것보다는요. 알고 계셔야 되는 흐름 그리고 필요한 표현들 함께 쉐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까지요. Let's Speak With Me로 대명사로 문장 만드는 연습 플러스 유튜브 구독하셔서 알람 설정하신 후에 영어는 명사다라는 힘을 키워드릴 수 있는 다양한 쇼츠들 계속해서 노출하시면서요. 영어식 감각 챙겨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자기소개 매뉴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Bye bye.